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와 웨스트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6위의 메뉴입니다. 7경기 무패 행진에 성공하며 상승세에 오른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홈 4경기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고 매우 뛰어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수비 핵, 바란의 장기 부상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에 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치른 16번의 공식 경기에서 한 골 이하만 8번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력이 좋지 않은 데다 한 골 승부만 벌써 10번인 상황이니 바란의 부재는 매우 큰 타격일 수밖에 없죠. 핵심 공격수인 레슈포드, 산초, 안토니 세 선수의 최근 5경기 공격 포인트가 한 골 1도움으로 활약이 미진합니다. 에이스 페르난데스가 만든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또한 달롯은 페르난데스 함께 경고 4장으로 징계 결장 위험이 있습니다. 우측 수비 구성의 부담이 크고요. 가뜩이나 빠져서는 안 될 바란의 부상으로 수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완 비사카와 마샬은 팀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출전은 불확실합니다. 결장자는요, 바란, 완 비사카, 마샬, 윌리엄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2의 웨스트햄입니다. 10월에만 6승 1무 1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리그에서 5번째로 실점이 적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하지만 리그 14위 수준의 득점력과 심각한 원정 성적은 분명한 개선점입니다. 심지어 전 경기 한 골 승부입니다. 체력 안배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에 따라 주력인 4-2-3-1이 아닌 다른 포메이션을 바꾸다 보니 선수들이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환경이죠. 그럼에도 좌우 사이드백을 활용해 측면 위주로 전진하는 기본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크레스웰의 킥은 거리에 상관없이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정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메뉴는 뛸 수 있는 190cm 이상인 필드 플레이어가 2명뿐이고요. 크레스웰의 킥을 이용해 메뉴의 낮아진 제공권을 공략할 공산이 큽니다. 꽤나 좋은 효율을 기대합니다. 결정자는요, 파케타, 도슨, 코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나하 감독의 지도 아래 메뉴의 팀 조직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란과 마르티네즈 조합이 성립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또한 메뉴는 홈에서 49.4%,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46.6%의 점유율을 보여주며 경기를 주도하기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뉴 공격진의 저조한 득점력과 웨스트햄의 팀 공격력으로 보아 2.5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와 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라이프치히로의 원정 UCL 5차전에서 3대2로 분패를 당했습니다.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막을 내렸고요. 좀 더 많은 볼 소유 역량을 어필했으나 수비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스케즈, 리디거 모두 낙제점이었습니다. 상대의 풀백 라움을 전혀 저지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주중 일정을 원정에서 레귤러 멤버로 소화해야 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급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주요 공격 옵션들의 폼이 꽤 괜찮다는 점입니다. 로드리고, 비니시우스, 아센시오, 벤제마, 발데르데 등 주요 공격 옵션들 중 그 누구도 페이스가 떨어지는 옵션들은 없습니다. 단 발베르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출전이 제한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중심축을 잡을 수 있는 코어 구성은 근래 끊임없는 출전 탓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으로 90분을 소진하는 편으로 운영 플랜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드리치 역시 출전 기대치가 한껏 낮아진 상황인데요. 최근 허용한 4차례의 실점 모두 후반전에 내어줬고, 뒷심 부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만큼 실점 헌납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세바요스, 마리아노, 모드리치, 발바르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8위의 지로나입니다. 프리메라 리가 내에서도 상위 전력들만 만나면 기를 쓰고 적극성을 끌어올리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라요, 에스파뇰이 대표적인데 지로나 역시 대명사 중 하나이죠. 세군다리라로 강등되기 전인 18-19 시즌의 경우에도 상위 4개 클럽으로의 원정 4경기에서는 2승 1무 1패, 단 1패만을 내줬을 정도로 호전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의 구성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를 낼 만한 전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 시즌 역시 이를 낼 징조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와의 홈 승부, AT 마드리드 원정, 베티스 원정, 발렌시아 원정 모두 꽤 해볼만한 승부였습니다. 하위 전력치고는 꽤 안정적인 빌드업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굳이 무리한 전방 압박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기초 빌드업은 비교적 정교하게 빌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가르시아, 케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로나의 상위 전력 대응 능력을 신뢰할 만하나 근래 그 표본이 확실히 부족하긴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패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다만 하위 전력, 특히나 수비 지향적인 팀 컬러를 가진 팀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죠. 대량 득점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아 보입니다. 일반승 3.5 언더 정도가 합리적입니다.
다음은 빌바오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6위의 빌바오입니다. 상위 전력 바르셀로나에게 무너지며 4경기째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비진의 실점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특히 좌우 풀백, 베르치체, 마르코스의 처참한 수비력이 다시금 발목을 잡은 상황이죠. 물론 평균 30.1세의 노쇠환한 수비 라인의 기동성 문제도 특기할 만합니다. 단 좌우 풀백의 느린 수비 복귀와 잦은 패스 미스 등 측면이 쉽게 공격당하며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흔들렸던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측면 전개와 공간 침투의 강점을 가진 비아레알 상대로 실점 억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 1부 7위의 비아레알입니다. 직전 알메리아 경기 이후 돌연 에메리 감독이 팀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신임 세티엔 감독과 다시금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인데 우선 세티엔 감독은 전임 에메리 감독과 달리 적극적인 압박과 높은 라인 형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좌우 풀백과 코어 라인이 중앙에 밀접하게 배치하며 중원 장악을 중요시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핵심 수비 알비올, 토레스는 안정적인 수비력에 비해 상대 속도전과 침투 패턴에 다소 취약함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하물며 앞서 언급했듯이 적극적인 침투 패턴을 펼치는 빌바오의 공격진을 온전히 제어할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감독 교체로 팀 내외적으로 흔들리는 비아레알의 사정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단 최근 빌바오는 핵심 3, 4선 채널들의 기동성 문제와 핵심 3선, 에레라, 가르시아의 부상 공백 등 최악의 페이스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핵심 수비 알비올, 토레스를 필두로 한 안정적인 수비진을 통해 충분히 상대의 공격 옵션을 방해할 물리적 옵션이 존재하는 상태이죠. 견고한 수비 조직과 직전 알메리아전에서 살아난 공격진의 득점력을 통해 비아레알의 -1 핸디캡 승부를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4위의 소시에다드입니다. 최근 엄청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비아돌리드 경기를 내줬지만 공식 경기 8연승을 기록했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공격진의 꾸준한 득점 지원이 단연 돋보이고요. 핵심 1선 오야르사발, 사디크, 초의 부상 이탈에도 9명의 1, 2선 자원들이 골고루 득점을 기록한 점은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특히 핵심 2선 실바를 필두로 한 점유율 기반의 축구가 잘 이루어지며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베티스 역시 비슷한 점유율 축구를 펼치는 모습으로 2, 3선 채널들의 부상 이탈이 발생한 베티스 상대 우위를 점하며 득점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스페인 1부 5위의 베티스입니다. 직전 카디스 경기 이후 AT 마드리드 경기마저 내주며 리그 7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수비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한 모습인데 앞서 언급한 소시에다드와 비슷한 전술 기조로 코어 라인의 중원 장악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펼치는 상황입니다. 단 측면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며 실점이 잦은 상태인데요. 특히 좌우 풀백 사발리 모레노의 공격 참여로 발생한 배후 공간 리스크가 주로 공략당하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직전 2위의 루도고레츠 원정 일정 이후 3일 만에 원정 2연정을 갖는 팀 사정상 체력적인 부분의 약점이 드러날 공산이 크겠습니다. 물론 이번 일정 양팀의 유럽 대항전 여파로 제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단 소시에다드는 선수들의 이타적인 패스 플레이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죠. 핵심 1선 이글레시아스의 득점력에 철저히 의지하는 베티스와 상반된 모습으로 득점 생산성 차이에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티스는 루도고레츠 원정 이후 3일 만에 소시에다드 원정으로 가뜩이나 선수단의 많은 활동량을 수반하는 전술 기조상 체력 소모가 심한 원정에서의 경기력 문제도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점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